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핵심 노트 오늘 세 번째죠. 지난번 두 번째는 집단 직업상담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직업상담의 개념 중에서도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입니다.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은 기술적 분류, 변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위에 별 3개가 있네요. 2019년 3회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최신에 나왔던 문제죠.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서 4가지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슨의 변별 진료는 1. 직업 선택, 2. 불확실한 선택, 3.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4.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 4가지인데요. 필기시험에서 4가지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요 4가지를 외우면 되겠죠. 근데 다 외우기 쉽지 않으니까 앞글자만 외우자고 얘기했죠. 직불흥현, 직직원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렇게 외우시면 사지 선택형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나왔냐면요. 학자와 주장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윌리엄슨이 주장한 내용, 이 4가지 중에서 연결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른 학자들 이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을 사지 선택형으로 나왔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십시오 그랬어요.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은 변별 진단이라고 그러셨죠. 이 4가지 직업 부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거를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직불흥현. 윌리엄슨에 이어서 보딘의 문제 유형입니다. 보딘은 정신역동적 분류, 심리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있는지 볼까요? 1. 의존성, 2. 정보의 부족, 3. 자아 갈등, 4. 선택의 불안, 5. 확실하지 못한 선택,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별이 3개입니다. 필기, 실기 다 나왔다는 얘기죠. 필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학자와 주장 내역을 맞게 연결해서는 앞에 윌리엄슨 때도 마찬가지죠. 요 5가지하고 중에 하나를 내걸고 어느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냐 그러면 보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슨이 주장한 내용하고 연결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실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보딘이 제시한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심리적 원인 5가지인데 이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자선학 이 중에서 여러분이 3가지만 외우시고 그 세부 내용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존성을 썼다 그러면 자신의 직업 문제에 관련한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존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자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결정 시에 갈등하는 경우, 즉 내적 갈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3가지만 쓰시면 실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입니다. 크라이티스는 3가지 변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적응성, 적응의 문제죠. 2번째, 결정성, 우유부단의 문제. 3번째, 현실성, 비현실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에는 세부 내용 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적응의 문제는 적응하냐 비적응이냐 하는 문제, 우유부단의 문제는 우유부단형이냐 다재다능형이냐, 현실의 문제는 현실성은 비현실성, 강압형, 불충족형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비현실성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불충족형에 관한 설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현실성과 불충족형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지면상 다 기록은 못했는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고 세부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실기는 세 가지 변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세 가지 변인은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즉 적결현. 그래서 적응성은 적응의 문제로 적응형과 비적응형으로 나눈다. 결정성은 우유부단의 문제로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이 있다. 현실성은 비현실의 문제로 비현실성과 강압형, 불충족형이 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쓰셔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필립스의 상담 목표에 따른 분류, 정신역동적 분류, 심리적 원인 이렇게 또 나왔네요. 1. 자기 탐색과 발견, 2. 선택의 준비도, 3. 의사결정 과정, 4. 선택과 결정, 5. 실천. 자선의선실, 자선의선실, 자,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실천. 이렇게 앞좌를 외시면 필기에 나왔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 기타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문제 유형 중에서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상담에는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실직자 상담, 위기 상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일단 전화 상담의 장점, 단점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상담, 실직자의 긴장감 제거와 적응력 회복 목표다. 위기 상담은 대상은 자살 위험,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위기 상담 걸 이야기하고요. 이게 직업 상담하고 얼마나 지금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상담에 대한 기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의 장점은 익명성, 접근성, 비용이 저렴하다, 사적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응급 상황 시에는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장점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예전에 필기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담의 일회성, 내면 파악이 곤란하고 불안정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단점으로 나왔죠. 그리고 실직자 상담도 필기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실직자 상담의 목적은 실직자의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 회복의 목표다 하는 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실직자 상담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택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왔네요.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단점. 앞에 장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써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장점과 단점을 골라냈습니다. 위에 보실까요? 다음 중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7년도 3회 출제되었었네요. 장점 1.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내용 자체에 기울일 수가 있다. 대면 상담에 비해 자발적 참여가 많으므로 문제 해결 동기가 높다. 3. 내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며 상담자의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상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게 단점이지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나올 때 요 문제가 답이었어요. 틀린 내용. 4.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 판단이나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이 장점이 될 겁니다. 단점은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 정보가 제한된다. 2. 상담의 저항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언제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좋은 건 아니죠. 3.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경우 상담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건 기계적 기술적인 문제죠. 또 기본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연령이 높으셔서 비교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좋은 상담 방법은 아니죠. 자, 오늘은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과 여러가지 상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업상담 이론 중에서도 기초상담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을 하루에 10분 정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갈 때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별도로 찾지 않아도 바로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으시니까 꼭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